우리 금요일날 수업했던 게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추상이라는 걸 배워봤어요. 추상.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고요. 메소드인데 구현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추상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제 메소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해서 메소드 수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자, 메소드는 어떤 거라 그랬죠? 이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죠. 코드로 보면 이름 쓰고 가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환 타입 뭐 int면 int, 그렇죠? bool이면 bool, 어떤 클래스면 클래스. 나 아무것도 반환 안 한다 그러면 void. 그럼 요 void는 뭐예요? 여기 지금 반환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반환한다 해서 return 타입이라 불러요. 방수공사라고 하나요? 우린 3층이니까 계단으로 다니면 되죠. 그렇대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처리를 뚝딱뚝딱 합니다. 그 결과를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메소드. 규칙은 이렇게 쓰고 바디를 이렇게 쓰는 게 메소드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메소드에서 요 몸통, 구현부가 없이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태가 추상 메소드예요. 이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불러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 이렇게 수업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모아서 이 추상 메소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구현을 아직 하기에 뭔가 미흡하거나 또는 이 구현을 클래스한테 위임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써요. 위임한다는 거는 나는 구현하긴 좀 그러니까 너 쪽에서는 꼭 구현해 라고 하는 게 위임이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뭐다? 미완성이 목적이. 미완성된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친구를 작성하는 방법은 new 키워드,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죠. 어디에? 클래스 앞에. 자, 여기는 지금 써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abstract 클래스 이름을 쓰면 되죠. A 이런 식으로 abstract 클래스라고 써야 되죠. 죄송해요. 이렇게 쓰는 게 추상 클래스의 규칙입니다.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하는 클래스. 자, 이 클래스 안에는 미완성된 함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요. int a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미완성된
메소드 앞에는 abstract라고 써줘야 돼요. 이 추상 메소드는 퍼블릭일 수도 있고, 그렇죠? 퍼블릭일 수도 있고, 프로텍티드일 수도 있고. 자, 프로텍티드는 상속하고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버렸네요.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배워본 프라이빗 또는 디폴트,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쓸 수도 있어요. 접근 지정자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접근 지정자 여러분들 배워본 게 퍼블릭, 프라이빗, 디폴트, 그 다음에 나중에 배워볼 프로텍티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프로텍티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상속 관계에서 필드를 공유하는 이런 뜻입니다. 접근 지정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접근 지정자. 자, 내가 만약에 이 A를 타입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클래스 B가 상속을 받았어요. 자, 제가 이때 이 클래스 A를 미완성 설계도, 미완성 중에서도 중간 단계의 미완성 설계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클래스는 완성된 설계도, 완전한 설계도에 해당해요. 선생님, 어떤 것에 대한 설계예요? 건물, 자동차? 아니죠, 그쵸? 어떤 거? 인스턴스, 객체에 대한. 중간 단계 설계도, 객체에 대한 완전한 설계도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객체를 이렇게 new A라고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도 어떻게? new B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설계도에는 꼭 누가 포함되면 안 된다? 미완성된 메소드를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자, B가 완성된 설계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A,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다시 컴파일 오류가 뜨죠.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구현해야 되죠. 재정해야 되죠. 어떻게? 오버라이드로 A를 재정의 하면 돼요. 이렇게. 이때 요 바디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작성을 했겠죠, 구현. 선생님 왜 이 친구는 앱스트랙트가 빠졌어요? 앱스트랙트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디가 없음을 얘기해요. 얘는 바디가 없고, 자, 이 친구는 바디가 없고, 그래서 앱스트랙트고, 이 친구는 바디가 있으니까 이제 앱스트랙트가 아니죠. 같은 함수지만 이 친구는 추상, 이 친구는 추상이 아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설계도로 만들면 객체가 되고, 완전한 설계도가 아니면 객체가 안 되고,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중간 단계 설계도를 가지려고, 또는 이 클래스 B가 이 함수를 꼭 재정의하도록 하려고, 그러려고 만든 게 이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 글을 읽어보면 뭐래요? abstract 키워드를 가진 클래스, 불완전한 미완성된 설계도, 직접 객체를 생성 불가,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 친구는 중간 단계의 중간 단계의 설계도라서 피드는 가능한데, 피드도 가능하고 일반 메서드도 가능하고, 그쵸? 다 가능한데 추상 메서드만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클래스랑 다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쓸까요? 자, 여기 점 복사해서 붙여놓고 클래스와 거의 완전 동일한데 추상 메서드만 작성한. 자, 저희가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강제하죠. 방금 보여드렸어요. 자, 이 친구가 강제로 A를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자, 지금 현재 부모가 미완성되어 있어요. 부모가 미완성되어 있어요. 자식은 미완성된 걸 가질 수 없어요. 자식은. 그래서 꼭 부모가 미완성되어 있으면 자식은 완성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해시키면 돼요. 방금 한 말들은 뭔가 기술적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부모를 상속하는 자식은 꼭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추상가 미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때 완성이라는 거는 요 본문을 얘기하더라. 요거를 우리가 본문이라 불러요. 본문. 또는 바디라고도 하고요. 바디. 몸이죠. 그쵸? 몸이 있어야지 완성된 거죠. 자, 그래서 쭈루루 다 했고였죠. 추상 메서드랑 바디가 없는 메서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꼭 써야 되죠. 추상 클래스 안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예제고요. 제가 만든 예제랑 크게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자,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 여기는 추상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상속받는 게 있나요? 자, 상속을 받았을 때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생성할 수 없다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네. 자,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불가, 추상 메서드를 포함, 일반 필드 메서드 다 포함, 추상 메서드는 본문이 없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자식 클래스에서 꼭 해야 되더라. 상속의 목적은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게 목적이더라. 오버라이딩은 자식 클래스가 부모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를 하더라. 자, 인터페이스도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자, 인터페이스는 완전 미완성 설계도. 완전 미완성 설계도.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미완성 설계도. 인터페이스는 아예 인터페이스라고 쓰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죠? 클래스란 말 없이. 자, 이 안에서는 body가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void a라고 하고 구현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류가 떠요. 자, 이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 자, 이 안에는 꼭 body가 없는 걸 쓸 수 있고요. 자, 이 앞에는 내가 쓰지 않아도 무조건 public abstract를 강제합니다. 그냥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퍼블릭한 추상 메서드만 작성 가능해요. 필드도 쓸 수 없어요. 자, 이것도 불가. 자, 이것도 불가끼리 모아놓을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오류. 선생님 근데 오류가 안 떠요. 자, 오류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자, 인터페이스는 나는 필드를 가질 수 없어서 자, 요 앞에다가 자동으로 이런 코드를 붙여요. public, static 이렇게 붙입니다. 자동으로 누구로 바꿔요? static 필드로 바꿔요. 스태틱 필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클래스 변수라고 할게요. 클래스 변수는 뭐라고 했죠? 설계도랑 전혀 상관없는 독립체라고 했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이 친구는 설계도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스태틱이에요. 자, 스태틱 수업을 보시거나 저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자꾸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필드를 가질 수 없다. 뜻이. 제가 필드를 못 가지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A와 B가 있어요. 자, 여기도 int i가 있고 저기도 int i가 있어요. 자, 얘는 10이고 쟤는 20이에요. 자, 우리가 설계도가 완전 미완성 설계도가 편하려면 사용하기 편하려면 다중구현이 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아니라 구현 형태로 된다 그랬어요. 클래스 C는 implement라는 자, 새로 보는 자, 이 친구로 A라는 친구를 구현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속이 아니라 자, 상속이 아니라 구현이에요. 자, 상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부모도 객체가 되어서 자식한테 포함된다. 자, 이런 뜻이 익스텐즈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인 친구를 객체로 만들면 여기 안에는 부모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implement라고 하면요.
자, 부모가 객체가 되진 않고요. 부모가 객체가 되진 않고 부모의 타입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필드가 없어요. 필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편한 게 뭐냐? 다중구현이라는 게 돼요. 이렇게. 상속은 부모 간에 우선순위가 필요해서 다중상속이 불가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에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모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겠죠? 할아버지보다 아빠가 우선. 그죠? 나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조금 더 직계와 가까운, 내 그 피와 가까우니까 아버지 말을 조금 더 우선으로 듣죠? 할아버지보다. 물론 할아버지가 힘이 센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부모 간에는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원시적으로 얘기해서, 어, 제 시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시조의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쵸? 제 조상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 할아버지 말은 듣겠죠. 그죠? 제 부모의 말은 제 시조나 할아버지 말보다 더 많이 듣겠죠. 그런 것처럼 부모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익스텐즈는 우선순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중상속은 안 돼요. 동시상속. 동시상속은 안 되고 부모들 간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 A와 B는 객체가 아니래요. 객체가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에요. 그냥 타입만 사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간에 우선순위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필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중 구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죠, 뭐 그냥. 선생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만약 이게 필드다, int i가 필드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 A에도 i가 있고 인터페이스 B에도 i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슈퍼에 i를 하나 증가시켜. 그러면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를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접근을 알 수가 없죠. 다중구현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필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자, B에도 A라는 함수가 있고, A에도 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A를 재정의했어요. 오버라이드로. 오버라이드를, 오버라이드. 잘못 썼나요? 음, 왜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제 눈이 지금 이상한 것 같았죠? 오버라이드가 저게 맞는데? 오버라이드.
라이드 오버 라이드 앞뒤로 바꿔놓고 오죠. 자, 여기서 누구를 부모의 것을 이렇게 재정의했어요. 선생님 이때 타입 A의 A인지 타입 B의 A인지 알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자, 이 친구의 A인지 이 친구의 A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것이든. 왜? A도 구현이 덜 돼 있었고, 자, A도 덜 구현됐었고, B도 덜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걸 구현하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 객체도 아니기 때문에 타입만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바디가 있어도 자, 누구의 것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A.A나 B.B나 구현이 안 된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더라.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는 강제로 퍼블릭이 붙어요. 그래서 퍼블릭을 무조건 써야 돼요. 자, 여기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퍼블릭이 붙어 있다고요. 여기 앞에 자, 퍼블릭 보이드 A입니다. 그렇죠? AA인데 그렇죠? 잘못 썼어요. 자, 타입 A의 A든 B의 BA든 둘 다 구현이 안 돼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둘 다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도 없죠. 그래서 다중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면접에 나오면 100의 100은 틀릴 거예요. 만약에 면접에 나오면 다중구현이 가능한 이유 뭐가? 인터페이스가 지금 저한테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말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필드가 없는 추상 메서드로만 이루어진 타입이기 때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드가 없기 때문에 타입 간의 우선순위가 필요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추상 메서드 간에서도 바디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서 충돌이 일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12월 달부터 아마 면접을 준비할 거예요. 일찍 하시는 분은 11월부터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업 면접 준비할 때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다 들켜요. 외우면 다 들켜요. 어차피 외운 거는 거짓말이에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봐요. 외운 거 달달달달 외우고 가서 그거를 이제 면접관 앞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주워 듣고 그냥 설명하는지 아닌지 다 알기 때문에 심화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쭉 있고요. 자, 요것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파이널. 자, 파이널. 요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빼먹은 게 설명한 게 파이널을 빼먹었다. 선생님 필드 할 때 파이널이 왜 붙을까요? 자, 여기 파이널이 붙는데 이유가 뭘까? 자, 이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필드 모든 곳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퍼블릭하게. 그래서 이 친구가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파이널을 붙이고 봐요. 신뢰도가 어디서든 접근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스태틱을 그림으로 지난번에 그렸었죠. 자, 여기 JVM의 메소드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여기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는 이 친구를 스태틱 필드, 그렇죠? 클래스 변수라 불러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스태틱 int i는 10이라 했어요. 퍼블릭까지 붙여서였죠. 그러면 객체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자, 그러면 내가 실수로 이 친구를 11로 바꿨는데 다른 친구는 이 친구가 10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받아왔는데 11이야. 그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누구나 다 공유한다는 거는 이 친구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닌 이상은 진짜 바꿔야 될 게 아닌 이상은 이 친구한테 파이널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접근만 가능하고 정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바뀌면 위험하다. 일부러 바꿀 수도 있지만 대체로 바뀌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파이널을 붙여둬요. 그래서 정보로서만 쓰이는 거죠. 정보. i는 10이야. 선생님 저희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자, 본 적이 있죠. 자,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정수 타입은 int예요. 최대값을 알고 싶어. 자, 얘는 정보예요? 고정값이에요?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고정값이죠. 최대값이랑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integer 점 max value 이렇게 하면 자, 이 친구가 최대값이 출력이 돼요. 자, 이때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파이널이겠죠. 왜? 정보니까. 고정값이니까. 또 우리가 뭘 봤어요? mass.py 봤죠? 원주율은 뭐죠? 고정값이죠. 자, 고정값이니까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겠죠?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지만 이 파이가 바뀌면 안 되죠. 최대값도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이널이라고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스태틱은 내가 강제는 아닌데 대체로 파이널이에요. 대체로 정보로서 쓰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파이널이 붙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쭉쭉 다시 내려가서 자, 여기 다중상속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설명이 다 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추상 클래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죠. 없어요.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메서드를 포함해야 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사용 가능. 근데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서드와 필드를 가질 수 있다. 이건 맞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만 상속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만 상속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페이스만 상속할 수 있다고요?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만 상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추상 클래스끼리 상속 가능하죠.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추상 클래스가 있는데 자, 내가 여기에 구현을 덜 하고 싶어. 아직 덜 맞췄어. 자, 나 이 친구를 구현하기 버거워. 또는 내가 아직 구현할 정도는 아니야. 그럴 때는 클래스 C한테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자, 너도 A가 버거우면 너도 추상이 돼. 그러면 C는 꼭 A를 구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만 상속 가능한 게 아니라 추상 클래스 간의 상속도 가능해요. 자, 내가 이 친구가 버거워서 넘긴 거죠. 다른 친구한테. 자, 넘어갈게요. 자, 추상 메서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메서드를 가질 수 없다. 추상 메서드는 가질 수 없는 게 맞죠.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 클래스면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아까 강제한다 그랬죠.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클래스도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추상 클래스도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한다?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여도 구역 오버라이딩만 하면 되죠. C는 잘못된 말이겠죠. Private Abstract Method는 정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추상 메서드를 추상 클래스에서 Abstract Private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Private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되겠네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인터페이스에서는 안 되고 추상 클래스에서는 가능해요. 자, 이거 이렇게 할게요. 네. 추상 메서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메서드에 메서드에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이 뜻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맞는 말이네요. 추상 메서드는 추상 클래스만 포함할 수 있죠. 고마워요. 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서. 자, 고마워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게 문제네요. 그렇죠? private abstract method는 정의할 수 있다.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가 있나? 아, 그러네요. 왜,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쵸?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프라이빗한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정을 할게요. 자,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어요. 추상 메서드가. 이거 제가 왜 문제로 생각을 못했을까? 자, 아까 제 설명에서 이 부분 정정할게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만들어야 사람이 똑똑해지는구나. 나도 참. 자, 여기 접근 지정자에서 제외에다, 그렇죠? 프라이빗 제외라고 할게요. 자, 이 추상 메서드라는 것 친구가 다른 친구도 쓰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제외하네요. 프라이빗 제외인 것은 자, 요렇게 지금 자바의 규칙이 그래요. 다른 클래스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프라이빗한 거, 그냥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굳이 추상의 필요가 없다. 추상의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사용하려고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꼭 public protected default만 되도록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죄송해요. 아, 참. 이렇게 배우네, 진짜. 자, 그러면 문제가 몇 번까지 풀었죠? 아직 2번밖에 못 풀었어요? 자, 요게 지금 D가 정답이 되겠네요. Private Abstract는 정의할 수 없다. 자, GPT한테 한 수 배웠어. 작년에는 제가 많이 가르쳐줬는데 올해는 제가 좀 배우네. 자, 다음 중 추상 클래스를 올바르게 정의한 코드는 이게 지금 여기 abstract가 빠졌네. abstract 클래스의 abstract void show. 요게 지금 올바르네요. abstract 클래스의 abstract void show. 요게 올바르네요. 자, 빠르게 넘어가죠. 자, 4번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공통점은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 그쵸?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아닌 거네요. 그쵸? 생성할 수 없다도 맞죠? 얘도 정답. 다음 초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도 정답.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다가 요게 아니에요. 객체를 못 가지니까 인터페이스가 C가 아니겠네요. 자직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구현을 강제한다. 이게 추상 메서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추상 메서드를 작성간. 자, 요거는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성자도 못한다는 거.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둘 다 스스로 객체가 될 수는 없지만 필드는 추상 클래스는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필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를 작성할 수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parent greet. 자, 지금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자, 이건 구현하고 있고, 자, 여기서 객체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가 되는 코드가 없네요. 없으면 지금 현재 재정이 된 그리트가 실행이 되겠네요. 재정이 된 그리트가. 그래서 이 친구는 헬로가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영주 씨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int a는 20이 있고 여기 int a는 10이 있어요. 10. 자, 이때 자, 내가 여기 p.a라고 하면 누가 출력이 될까요? 자, 지금 이 p 친구는 타입이 parent죠? parent.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child고 여기에 parent가 돼요. 이게 cp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한다는 거는 부모 부분만 참조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a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이 a만 접근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0일 거예요. 저 20. 실제로 20이 뜨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럼 제가 상속을 받을게요. 테스트 2를. 그러면 A가 구현을 강제하고 있죠. 인텔리제이가 이거 안 하면 오류 떠. 내가 도와줄게. 인텔리제이가 자동 완성해줄게. 자동 완성했어요. 이 친구는 당연히 구현된 게 없으니까 내가 부모 타입으로 해도 안녕이 나오는 거 맞겠죠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테스트 2가 t는 new 자식으로 child 테스트 2 이렇게 했어요. t.a라고 하면 우리는 안녕이라는 걸 기대해요. 그리고 내가 t.a라고 하면 이 친구는 필드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출력하겠네요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기대했던 것처럼 나왔어요. 이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20. 자, 아까 그림으로 부모 타입이니까 자식 타입의 A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모 걸 접근해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앱스트랙트가 아니야. 구현이 돼 있어. 자, 이때 부모 A가 실행될까요? 자식 A가 실행될까요?
자, 이때 우리는 타입이 부모니까 부모 A가 실행될 걸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식 A가 실행돼요. 자, 이때 안녕이라고 실행이 돼요. 볼까요? 왜 이때는 부모 A를 참조하는데 왜 이때는 자식 A를 참조해요? 자, 이게 오버라이드의 진정한 방식, 실행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는 왜 이렇게 동작하느냐? 부모 자식의 메서드가 달라도 메서드 실행 테이블이라는 곳이 메모리에 존재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실행 A를 지워버려요. 부모, 자식이 제정해버리면. 이 테이블이라는 건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에 내가 A라고 실행하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실행해야지 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 자식이 재정의하면 부모의 목록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모인 A를 출력할 방법이 전혀 없어져요. 내부적으로는 출력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는 호출해서 실행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슈퍼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슈퍼 이렇게 해서는 되는데 자 이렇게 호출은 되는데 외부에서는 아예 실행할 수가 없게 돼요. 이유가 뭐다? 메서드를 우리가 실행할 때 조금 더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행 목록이 존재해요. 그 테이블. 그 목록에 적혀 있는 부모 메서드의 목록을 제거해 버려요. 자식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하면 부모 것을 더 이상 호출할 수 없다. 자식 것이 우선이 된다. 자, 이거를 영주 씨가 물어봤어요. 영주 씨가 물어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영주 씨는 어떻게 해서 접근하게 됐냐? 이때 A는 부모 것이 되는데 왜 이때 A는 내가 타입이 부모면 당연히 부모 타입의 A를 호출해야지 정상인데 자식 A를 왜 호출해요? 라고 해서 오버라이드의 진정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단순히 부모 것을 재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죠. 근데 이거는 최근 정보 처리 기사의 문제에 나왔어요. 정보 처리 기사 문제에 나와서 제가 이걸 좀 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데 정보 처리 기사에서 이때 실행되는 건 무엇이냐? 대부분 요거 잘가가 실행된 거라 생각하고 잘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푼 문제가 요거네였죠? 지금 현재 헬로가 출력이 되겠네요. 헬로 A. 자, 인터페이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생성자를 정의할 수 없죠. 필드를 가질 수 없죠. 다중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C가 되겠죠. 자, 메서드는 퍼블릭하도록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서는데 메서드는 자동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냐? 또 똑같은 문제네요. 퍼블릭, abstract, C가 되겠네요. C. 다음 중 인터페이스에서 선 가능한 것은 자, 이건 불가능한데 자동으로 되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돼요. 어떻게? public, static, final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얘는 일단 가능해요. 근데 무조건 퍼블릭 해야 되니까 프라이빗하게는 못 쓰는 거죠. 자, 제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자, 제 생각에는
자, 여기 퍼블릭을 제외하고 abstract 붙여서 얘가 디폴트 접근 지정자라고 생각해서 요게 오류가 뜰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고 요게 오류가 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돼요. 얘는 요 앞에 퍼블릭을 붙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퍼블릭이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요 둘 중에 하나. 자, 이럴 때는 해보는 게 정답이겠죠? 자, 여기에 퍼블릭이 안 붙어서 자동 완성 해줄 거냐? 얘도 퍼블릭이 안 붙어서 자동 완성 해줄 거냐? 요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터페이스 가서. 인터페이스가 없네요. 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업을 이렇게 하죠. 자, int a 10 되죠? 돼요.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abstract void a 되죠, 그쵸?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죠? 퍼블릭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static. 아, 요거 왜 오류가 뜨는지 알아요. 자, static한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body가 있어야 돼요. body가. 무조건 body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body가 없으면 자, 오류가 뜨죠. 자, body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오류. 자, 요 앞에 퍼블릭이 붙을까요? 퍼블릭이 자동으로 붙는지 모르겠어. 한번 써보면 되지. 아, 그쵸. 얘도 자동으로 붙어요. 왜? 회색은 무슨 뜻이에요? 안 써도 된다. 퍼블릭이 자동으로 붙는다. 얘도 자동으로 붙는다. 자, 얘는 뭐가 문제다? 바디가 없어서 문제다. 선생님 왜 바디가 없어서 문제예요? 자, 스태틱은 뭐라고? 독립체라고. 독립체는 무슨 뜻이다? 데이터로 존재한다. 데이터로 존재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쭉 올려서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이 친구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쓰면 되겠죠? 방금 했던 거. 스태틱은 본문이 존재해야 돼요. 정답은 얘 선언 가능하죠, 그렇죠? 그 얘는 틀린 거죠, 그렇죠? C가 정답이죠, 그렇죠? 아, C가 정답이죠, 그렇죠? 맞는 거니까 C가 정답이고 얘는 본문이 존재해야 하니까 틀린 거죠. 자, 지금 틀린 게 A, D네요, 그렇죠? A, D. 자, A, C, A, C. 정답은 A, C. GPT가 뭐라고 해요? 정답 뭐라고 적어놨어요? A만은 된다고 돼 있어요? A. 아니죠, 그쵸? 이거 제가 정현 씨랑 풀어드렸는데 정현 씨한테 이거 잘못했다 GPT가 얘기했어요. 요거 되죠, 그쵸? 해봤어요. AC 2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GPT는 자동 완성이 안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여기 퍼블릭을 안 쓰면 디폴트 생성자로 생각해서 오류가 뜬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퍼블릭을 붙여주니까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올바르게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고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것은 올바른 거였죠? 올바른 거. 자, 이 친구 올발라요. 그렇죠? 이 친구가 오류네요. 이 친구가 지금 사운드를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덕이 그래서 A는 오류네요. 자, 올바른 거라니까 또 찾아볼게요. 애니멀 앱스트랙트인데 사운드가 있는데 사운드를 구현했어요. 자, 근데 지금 퍼블릭이 아니죠? 얘는 근데 앱스트랙트 클래스니까 퍼블릭이 아니어도 돼요. B가 정답이네요. 자, C 볼게요. C는 C도 되죠?
C도 안 될 이유가 있나? 오버라이드만 안 쓴 것 뿐이지 C도 되죠. 오버라이드는 생략 가능해요. 지금 현재 얘도 생략했고 얘도 생략했네요. 요거 두 개 다 되는 건데 뭐가 다르지 코드가? 아 여기 앱스트랙트가 빠졌네요. 앱스트랙트 여기서 오타가 났네. 앱스트랙트를 빼면 안 되죠. 요거 인터페이스면 빼도 되는데 앱스트랙트면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D 볼게요. D 여기도 앱스트랙트 뺐네요. 자 그래서 B만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중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것 부모 클래스에 프라이빗 메서드가 있을 때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니까 abstract 메서드가 있을 때가 되겠죠. D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D 자 여기 정답이 8번이 잘못됐죠? BC였나요? BC 1시간 조금 넘게 수업했는데 쉽게 보면 쉬운데 또 내부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내부적으로 프라이빗한 추상 메서드를 쓸 수 있다고 한 부분 그리고 프라이빗한 추상 메서드를 쓸 수 있다고 한 것 요게 잘못됐죠. 요거 프라이빗한 건 쓸 수 없죠. 요런 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스태틱이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좀 쉬워질 거예요. 독립체라는 거 잊지 마시면 돼요. 그러고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해 볼게요. 수업.